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4회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고해야 된다. X입니다. 2번 계약금 등의 예치 시에는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가 암기 프린트죠. 혹시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해서 글 몇 번 적으면 바로 등업 자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개업공개사 등의 예치기관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4번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보증서를 매수인,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매수인,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임차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다. 예, 반환 보증서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병소유의 점포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00만원, 권리금 1억.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 안 시키죠?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2년, 몇 년 임대차 있는지는 필요 없고요. 갑이 병과 을로부터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보증금 1000만원 더하기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을 하죠?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1억 4천만원이네요. 1억 4천만원에 0.9%를 곱하면 126만원이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또 곱하기 1을 하면 252만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개보수 이렇게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 즉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계산해서 실제 주고받는 돈이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원, 1차 중도금 5천만원 들어간 상태면 1억이죠. 1억에다 프리미엄이 1억 붙었으면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과 그 밖의 권리 변동에 따른 거래금액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역시 보존할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상가를 중개하는 경우 매매 교환 중개 보수는 천분의 9, 임대차는 천분의 8. 주택 외의 경우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천분의 9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최대 천분의 7, 임대차는 최대 천분의 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국토부령에 보면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최대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외에는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천분의 9, 0.9%입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계약 이외의 원인은 60일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은 허가받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외국인 특례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자, 4번이 맞습니다. 5번.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취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청문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일 이내 반납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5일은 보고하는 게 5일이죠.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보고가 아니라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고요. 4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자, 4번이 맞고요. 5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 후 X.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 바로 눈에 보이죠?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4번에 보면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건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되고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되고요.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이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교육 27번의 교육제도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조원 직무교육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보조원은 맞습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입니다. 2번 등록하고자 하는 자,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 모든 사원 임원이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아마 요거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최근 15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4번은 5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들의 실무교육 모두 유효기간 1년인데요.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교육받고 취직하거나 개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를 통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우리 암기 프린트에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이죠. 4번 국토부 장관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그 국토부 장관 외에 협회와 관련되는 거리고 금융감독원장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의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그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협회 가벼운 형벌에서 가장 가벼운 거 되는데 1번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나머지는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2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불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000만원, 거짓 부정한 명목으로 등록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신고사항에 해당된다.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 시공시가 뭡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소위 왕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요. 3번 신고센터는 매월 5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처리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5일 X네요. 10일입니다. 10일.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한 시도이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딱 한 번 나온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